안녕하세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BCMS의 일부로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시설 재난, 사이버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단계로서 조직이 내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업 범위, 리스크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검토에 대한 조직에 적합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했지만 비즈니스 영향 분석에서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운영 중단 시 이러한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어서 리스크 평가 BIA에서 확인된 핵심 활동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 평가,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 시 각 단계별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테이션 포커싱 단계부터 임플리멘테이션 팔로업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테이션 포커싱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조직의 목적과 전략적 방향을 선언하게 됩니다. 비전, 미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내외부 이슈를 파악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죠.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빈도수를 우리가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레이블도 함께 알아볼 수 있고 관련 지표에 대한 스케일도 함께 결정할 수가 있죠. 네, 참고사항으로 용어 정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likelihood와 probability라는 용어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어는 혼동하지 마시고 동일한 용어처럼 생각하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impact과 consequence 역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리스크 정의를 얘기할 때 이 리스크 정의라는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나 ISO 31000에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회사가 사무실이 높은 지진대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서 위협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위협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여기서 확률이라는 것은 기존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해당되는 도시가 3개월에 한 번씩 지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취약성은 그 사무실 자체가 높은 지진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임팩은 건물 파손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인명손실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위협의 취약성을 악용해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그 확률적인 스케일, 척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케일 척도를 사전에 정의하고 기준을 수립한 이후에 스케일 척도에 맞춰서 해당되는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은 처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위험들이 식별되지 못하면 사건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별 과정은 대부분의 기회와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와 위협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이전 분석, 과거 히스토리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유사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평가에 의한 과거 경험, 이러한 위험 목록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할 경우에는 분석적인 시스템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관련 아니면 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위험 분석을 실행할 때 모두 반영하지 못해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누락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홀을 메꾸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브레인스토밍, 인터뷰, 그리고 체크리스트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홀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죠. 먼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제한되지 않거나 구조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잘 수행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구두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각 위험들을 식별하게 되죠. 단지 이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상세한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관점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노트 작성자, 노트 테이킹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관련 내용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어서 인터뷰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방법은 철두철미한 방법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도 내가 뭔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찾아서 다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발표를 하는 사람만 발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발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1대1 인터뷰를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체크리스트 방법, 또 다큐멘터리 리뷰 방법, 여러 가지 홀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 또 기술적인 어떤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앞서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치 옵션으로 회피, 완화, 전가, 수용, 채택, 기각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수용입니다. 리스크 수용이라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뭔가 부재하거나 의사결정에 의해 리스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위험들은 단순히 효과적인 예방 조치나 시정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조직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수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획에서 위험을 충분히 수용하고 경감 방안 등에 포함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회피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가 있어요. 조직이 너무 많은 노출을 통해서 이익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조직에서 항상 실용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전체적인 위험 고려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설령 조직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보면, 회피라는 것은 교통체계가 낙후된 지역에서 버스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버스를 타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 회피, 위험 회피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가는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전가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의 예가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위험 전가 비용도 또 합리적으로 가격에 조정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덕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우리가 이제 발생 가능성도 낮고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번잡한 장애와 같은 위험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일상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할 때 이러한 위험 보유 방법은 이렇게 위험으로 인한 장래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 관련된 위험 보유 리스크 리텐션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기관리TV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살아가는 지금 기후변화, 태풍, 지진, 테러, 해킹, 이런 전염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기로부터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도서 및 관심 분야를 읽고 관련 내용도 함께 쉐어하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